10분 간식을 잘 했었으리라 보고, 이어서, 계속 그 영화에 관람하는 소비자의 의사결정 과정 네 번째를 또 설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앞에서, 이제 참고사항으로 연결했던 부분들을 다시 한번 체크해 보면, 자, 그렇죠. 영화에 관람하는 소비자의 의사결정은 다른 그 상품과는 좀 더 개념이 다른 마인드로 접근을 돼야 된다는 거죠. 체험제이고, 체험을 통해서 상품이 소요되는 개념이고, 또 머릿속에 남겨져 있으면 문화상품이라서 이제 소모되고 없어지는 개념인 거죠. 그러니까 기억 속에 남는다는 뜻이에요. 그런 측면에서 영화 상품은 시간 소비재라는 거죠. 시간이 흐르면 그냥 없어지는 소비재라고 남지 않는다는 거죠. 그 다음에 영화의 관람에 소요되는 비용인 비교적 높을 뿐 아니라 제한된 자원의 소비가 되는 상품이기 때문에 그 기대치에 못 미쳤을 경우 소비자에게 굉장한 손실감을 드리죠. 내가 들인 비용은 12,000원 밖에 되지 않는데 이 비용에 대한 개념의 손실만 계산이 되는 게 아니라 시간을 일부러 내서 그쪽으로 갔던 것들에 대한 교통비, 그리고 더불어서 그 다음에 시간에 대한 활용, 그 다음에 또 거기에 대한 투자에 대한 노력들이 이제 플러스 알파가 된다는 거죠. 그래서 손실감이 굉장히 클까. 12,000원에 대한 손실이 별로 크지 않는데 내가 거기에 적극 가담해서 투자되었던 시간과 부수적인 소비가 굉장히 높다라는 개념의 접근인 거죠. 그 다음에 세 번째의 경우는 일정 기간 동안에 관객이 선택할 수 있는 상품은 제한적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무수하게 상품을 선택하는 개념은 아니라는 거죠. 그런 특징을 강화할 때 대안들 간에 상당히 굉장히 많은 차이가 있어요. 같은 12,000원짜리의 상품이라 할지라도 뭐 3천억 들었던 그 타이타닉의 영화에 비해서 1억을 들었던 독립영화의 장편영화 한 편을 비교해 보면 3천만 분의 1 차이가 났는데도 불구하고 가격은 똑같다는 거죠. 이런 개념은 영화가 관람되어지는 소비자의 결정의 과정에 따라서 결정되는 거죠. 뭐 3천억이 들었다고 해서 1억 들었던 영화와 비교해 볼 때 가치가 없다라고 생각하지 않는다는 거죠. 금액은 금액일 뿐이고 그거에 얼마만큼 소비자들이 의무를 부여하고 권리를 부여하느냐, 이런 차이가 굉장히 크다고 본다고 봅니다. 더불어서 그 다음에 네 번째 경우를 보면 관객에 있어서 관객들이 자 잠깐만 잠시만요. 관객들이 또 한편의 이용 개념을 접근할 때, 자, 보면 알겠지만, 자, 보시죠. 관객이 여러 대안 가운데 선택한단 말이죠. 이렇게 선택을 한단 말이에요. 그리고 자기의 취향, 또, 그 다음에 자기의 마인드, 이런 거를 고민해 볼 때, 많은 것들이 적용이 된다는 얘기죠. 자, 그래서 이 영화 상품에 대한 결과 과정에 있어서 선택의 결과는 본인 스스로가 진다는 개념이죠. 그래서 관객의 자신을 반영하는 상품이기도 하다. 그러니까 선택도 본인이 하고 그거에 대한 손실감과 여러 환경들은 본인이 느껴지는 개념이 접근인 거죠. 또 다섯 번째는 중고 집단에서, 그러니까 자기가 존재하고 있는 그 주변 환경의 단체에 있어서 영화가 갖고 있는 부분들은 욕구가 강하게 접근이 된다는 거죠. 그래서 작용되어지는 상품이기 때문에 소비자들은 영화가 지닌 속성을 평가하고 거기에 따라 결정들을 불확실성으로 인해서 위험하는 것들이 굉장히 이런 걸 해소하기 위해서 아까 말했던 것처럼 위험 회피 전략을 사용하게 돼요. 그것이 뭐냐? 1탄 잘됐고 흥행에 성공했던 영화의 경우는 한번 성공을 했기 때문에
그 포맷을 그대로 내용을 변화시켜서 뭐 아까처럼 뭐 귀여운 여인, 타이타닉 뭐 이런 거는 이제 2탄 나오기가 어려운 상황이라 특수하게 나온 거지만 그 이외에 뭐 007 시리즈 1, 2, 3, 4, 5 이거는 한번 잘 되는 영화의 경우는 2탄, 3탄, 4탄이 그 여기서 말했던 이런 해결할 부분 때문에 이 위험 회피 전략을 사용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위험 회피 전략들을 한번 보면 자 보시죠. 자 여러 환경들이 잡혀지게 돼요. 제가 이제 여러분들한테 이 영화에 관련되어진 상품에 프로듀서가 보는 영화 관련되어진 상품의 마케팅 전략들은 굉장히 중요한 항목들로 적용이 되는 거죠. 수천억씩 수백억씩 투자를 했는데 성공하지 못하고 손실을 보게 되면 예를 들어 부동산에 투자를 했는데 가격이 좀 깎아졌다면 손실이 뭐 20% 10%뭐 이렇게 될 수밖에 없는데 영화는 실패를 하면 제로가 돼버려요. 제로가. 손실이 엄청 크다는 거죠. 그래서 더욱이 어려운 환경이 발생이 된다. 자, 그래서 봅시다. 그래서 그 최관호라는 영화 평론가의 경우는 영화에 상당한 지각 위험을 존재하는 상품이다. 그러니까 상당히 위험도가 높다는 상품인 거죠. 그래서 영화는 하이 리스크 하이 리턴이에요. 리스크가 많은 만큼 수익성이 매우 높은데 엄청 높아요. 수익성이. 그래서 기생충의 경우도 뭐 100억을 들였는데 지금은 뭐 1000억을 벌었네 2000억을 벌었네. 그러니까 일종의 로또를 맞은 것 같은 느낌의 경우도 생긴다는 거죠. 자, 그런 측면에서 이 위험한 상품의 경우를 자 관람 전에 그 구체적인 품질을 파악할 수 없다라는 게 특징이에요. 보기 전까지는 그러니까 상품을 사용하기 전까지 얘가 좋은지 나쁜지 모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우리가 핸드폰 뭐 갤럭시 뭐 5, 뭐 6, 뭐 이렇게 되는 데를 사용해본 거에 대한 경험담을 듣고 아이고 나쁘다 좋다 판가 사다 안 사다 결론이 나잖아. 근데 이 영화는 그게 아니라는 거죠. 돈을 내고 무조건 봐야 돼. 내가 소비를 한 다음에 파악할 수 있는. 그리고 다른 것들은 뭐 한 번 쓰고 두 번 쓰고 계속 사용하죠. 영화는 한 번 보면 끝. 일회성이기 때문에 재구매 시 고려할 수 없다. 처음부터 다시 재구매 당시는 처음부터 다시 구매를 해야 된다. 그리고 영화 관람료는 그게 크지 않죠. 12,000원, 만원 장난 안 크죠. 그러나 아까 설명했듯이 영화를 보기 위한 시간과 공간에 대한 노력 투자가 많이 적용된다는 거죠. 이게 가장 큰 겁니다. 자, 그리고 네 번째는 관람 동기가 충족시키지 못하는 영화를 관람한 후에 오는 그 손실감과 심리적인 마음의 타격은 굉장히 크다는 거죠. 내가 괜히 봤어. 시간 낭비돼. 돈만 흘렸어. 그러니까 돈은 얼마 안 되니까 날린 거에 대한 서서름은 덜하지만 이 시간 낭비와 이 공간의 노력들, 이 부분이 굉장히 크게 느껴진다는 거죠. 자, 그런데 이거 혼자 보면 되겠지만 통상적으로 영화를 혼자 보는 사람은 거의 없거든요. 그러니까 뭐 남자친구 여자친구 내지는 그 이와 여타 주변 사람들하고 데이트를 통해서 뭐 환경에 바뀌어서 가족들하고 가든지 동반자와의 관계를 고려할 때 영화에 갖고 있는 그 인상의 동반자의 인상은 자기의 이미지로 남을 가능성이 높다. 다시 말해서 돈의 손실뿐만 아니라 이미지 손실도 되고 시간과 공간의 상관이 남다. 그런 경우가 있기 때문에 그 선택하는 데 있어서나 그 지각의 위험을 존재하는 상품으로서 굉장히 부각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영화 관람에 있어서의 결정적 요인을 한번 지켜보도록 합시다. 어떤 걸로 인해서 영화가 관람되어지고 결정되는지. 이 부분은 여러분들이 좀 고민을 많이 하면서 여러분들 스스로가 아마 외워두는 것도 나쁘지 않겠냐 생각이 듭니다. 이거는 또 여러분들이 지금부터 이제 뭐 직장은 영화로 하지 않고
일반 사회 직장을 한다 하더라도 이 항목들을 적용시키면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될 것이다. 뭐 그런 게 예측입니다. 자, 영화의 상품이 자, 여기서 풀려집니다. 자꾸 이게. 영화의 상품이 자, 영화에 갖고 있는 상품의 속성을 보면 자, 린팅과 페스토라치라는 그 사람이 1998년도에 영화 관람에 대한 그 결정 요소에 대해서 연구 결과들을 발표했던 내용들이에요. 소비자는 선택은 가장 영향력이 미치는 상품의 결정 속성을 밝히는 연구를 했어요. 어떤 연구를, 그러니까 어떠한 것들을 했냐. 조만간에 나도 이제 여러분들한테 지금 논문을 쓰고 있는 과정인데 아마 설문조사를 한번 보낼 예정이에요. 그러니까 저는 이제 이런 영화의 관람 결정 요소의 개념이 아니라 영화가 갖고 있는 미장센, 컷에 나오는 화면적 구성이라는 것을 얘기를 하고 그 안에 어떤 화면을 보면 어떤 느낌을 갖고 있는지에 대한 반응적인 조사의 분석들을 해서 이런 것은 이러한 느낌으로 사명이 되더라라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한번 합니다. 이건 영화의 결정 요소에 관련된 부분에서 설문조사를 나왔던 결과물을 발표고, 쟤는 이제 그 영화에 갖고 있는 그 미장센에서 어떤 느낌을 받고 있는지 연구조사요. 여러분들이 협조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더불어 연구자의 영화 상품의 속성을 인물, 누가 나오느냐, 캐릭터, 그 안에 배우는 누구냐, 이게 굉장히 중요한 항목들이죠. 인물, 등장인물이 어떤 소재를 갖고 있느냐. 그 다음에 스토리텔링, 엄청 중요하죠. 스토리. 인물은 뭐 예를 들어서 감독이 박찬욱이다, 봉준호다, 그러면 요 항목만 가지고도 이야기가 된다는 거죠. 그래? 기본을 하겠지? 뭐 이런 느낌이죠. 저 같은 사람이 영화 감독을 한다. 글쎄, 검증이 안 돼 있잖아요. 그러면 이제 차선책을 선택하겠죠. 배우는 누구야? 배우도 별별 없어. 뭐지? 야, 이거 재미없겠다, 야. 라고 판단한다는 거죠. 근데 구전 효과에서 야, 그거 괜찮대. 라고 얘기를 해버리면, 그래, 두 개, 인물과 연기자의 연기는 검증이 안 되더라도, 그럼 스토리가 잘 됐나 보다. 이렇게 판단하는 거죠. 그리고, 이제 연기자는 연기가 얼마나 잘 되어 있는지라는 개념을 접근한 거고, 배경, 그리고 풍경은 어떤지, 사운드 트랙, OST가 될 수도 있겠죠. OST. 요즘에는 OST가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죠. 그 다음에 의상, 특수효과, 그 다음에 액션에 대한 속도, 액션. 지금 여러분들이 보는 것은 이제 영화를 예술적 경향이나 환경으로 보는 게 아니라 그냥 이 영화가 갖고 있는 흥행성, 관계가 엔터테인먼트성에 대한 접근에 준해서 하는 얘기라고 보면 될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대화, 편집에 대한 생각, 촬영, 연출, 캐스팅, 감독과 같은 14가지의 요소가 설정되었어요. 다시 한번 설명하면 인물, 자, 여러분들이 헷갈릴까봐 지워서 다시 한번 해볼게요. 지워서 다시 한번 쭉 나눠봅시다. 자, 보면 자, 인물 기억하세요. 스토리. 요즘에 이제 도산한창호라는 영화를 통해서 좀 흥행에 대한 요소가 있기 때문에 많이 이제 딜을 합니다. 투자자들도 모기도 하고 캐스팅도 해보려고 하는데 다들 물어봐요. 스토리가 어떻게 되느냐, 배경이 어떠냐, 사운드 트랙이 어떻고 감독이 누구냐. 그래서 처음에 그 가장 중요한 요소가 뒷면에 나오겠지만 이 연기, 배경, 사운드 트랙, 그 다음에 의상,
특수효과, 액션, 속도, 대화, 편집, 촬영, 연출, 캐스팅, 그리고 감독이에요. 이렇게 14가지의 요소가 설정이 되어서 설문조사를 통해서 나왔단 말이죠. 이 중에 가장 중요하게 평가된 요소들은 인물, 누가 나오느냐, 스토리가 잘 돼 있냐, 연기는 어떠냐, 이 세 가지가 중요하다고 나왔어요. 이거는 흥행과 관련되어지는 증거라고 보이지는 않는다라고 얘기합니다. 왜? 이걸 흥행이라고 생각하는데 막상 와보니 재미가 없다. 흥행 관계가 없잖아요. 단 결정 요소에 있어서 그걸 본다는 얘기예요. 보는 그 개념만 얘기한 거예요. 그러면 이제 지금부터는 어떠한 요소를 가지고 어떻게 얘기했더니 가능하다라는 그 장르가 갖고 있는 흐름, 뭐 배우의 시기 개봉, 이 영화 관람에 있어서 결정 요소에 대한 설명만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장르가 어떤지. 자, 장르야, 장르. 아까 말했던 최원호에는 멜로나 액션, 코미디, 사회, 에로, 공포, 청소년 등 장르를 구분하죠. 장르를 구분합니다. 이걸 우리는 그래서 장르형 영화라고 해요. 장르형 영화. 장르형 영화. 제가 만든 영화는 장르형 영화라고 하지 않아요. 나는 장르에 속하지 않아. 그냥 예술 영화의 범주에 들어가는 것 뿐이에요. 장르형 영화는 상업적인 영화나 엔터테인먼트 요소를 가지고 적극적으로 거기에 맞추겠다는 얘기죠. 장르라는 의미는 유형을 얘기하는 거예요. 멜로의 유형으로 간다. 호러의 유형으로 간다. 액션의 유형으로 간다. 근데 예술 영화 같은 경우에는 이런 장르에 구애받지 않거든요. 자, 구분해서 관객 수와 상관관계를 분석해요. 상관관계. 했는데 코미디가 많은 관객 수와 에러가 적은 수로 각기 차별로 나타났대요. 코미디가 굉장히 높고 에러가 상대적으로 낮다. 이게 이제 증거 자료가 나온 거죠. 최근에 극한 직업 여러분들 아마 본 건 있을 거예요. 이게 1700만까지 올라갔대요. 코미디가 들어가 있거든요. 액션물인데 우리가 통상적으로 액션물이나 이런 부분들은 그렇게 안 보는데 대단히 한다는 거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코미디물, 근데 이 코미디물은 잘못 다루면 굉장히 유치해진다는 거죠. 그래서 코미디를 단독으로만 하는 게 아니라 코미디에 액션을 집어넣고 멜로를 집어넣어요. 휴머니즘까지 넣는 거죠. 그게 같이 복합 장르 형태가 이루어졌을 때 안전한 장르형 영화가 된다. 그래서 가끔씩 영화의 장르를 훑어서 보면 뭐 사회 코미디 아니면 액션 멜로 뭐 이런 식으로 복합 장르들이 그 보완을 하기 위해서 집어 들어간다. 그러나 대부분 다 흥행에 성공한 것들을 보면 이 코미디가 많이 나온 것은 맞는 얘기인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배우와 개봉 시기 굉장히 중요하죠. 영화는 계절의 주기를 타는 오락의 산업이에요. 오락 산업. 뭐 추석, 구정, 뭐 연말연시 그 시기와 기회에 따라서 이 영화가 흥행할 수 있는지 여지 없는지에 대한 부분들이 파악되는 중요한 포인트로 적용이 돼요. 이 최근에 명량이라는 영화란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최근에가 아니죠. 오래됐죠. 명량의 경우를 예를 한번 들어보면 영화를 개봉할 당시 때 사실은 세월호가 터지기 직전에 개봉을 하려고 준비를 하고 있었다가 세월호가 터졌어요. 그러다 보니까 개봉을 하니까 안 되겠죠. 그래서 접었어. 그러고 난 다음에 세월호가 끝나고 난 한 6개월 정도 뒤에 명량을 딱 개봉해서 뭐 연출이나 환경이나 여러 환경들이 그렇게 많이 김하민 감독님의 영화 작품인데 야 멋지다 라고 할 정도의 컨셉은 아닌데 대박 났단 말이에요.
그 이유는 뭘까? 개봉의 시기에 맞춰서 적절한 흥행적 요소들이 사회의 흐름을 타고 성공한 케이스가 된 거죠. 대부분 블랙버스터에 대한 타이틀을 붙는 영화, 뭐 예를 들어서 돈을 엄청 많이 들였던 영화라고 합니다. 영화들이 방학이나 추석, 크리스마스, 연말연시에서 주체적으로 개봉이 되죠. 최근에는 코로나 때문에 이 시즌이 되더라도 많은 영화들이 개봉을 못했어요. 사실은 올해 대학생이 뽑은 올해 최고의 영화상 대상을 뽑으려고 그랬더니 영화가 많이 없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해야 되겠고, 그만큼 코로나가 주는 환경 때문에 이 개봉을 안 하고 있는 영화들이 굉장히 많더라는 얘기죠. 예. 그래서 개봉된 영화들은 흥행과 긍정적 관계가 있다. 겨울철에. 그런데 관객이 몰리는 것 동시에 경쟁작이 아주 적은 휴가철 개방하는 것이 좋은지, 아니면 한시적으로 개별적 특성을 고려할 때 이 영화의 개봉을 갖다가 만들어진다라고 보면 될 것 같아요. 다시 한번 적어볼게요. 자, 그래서 이 개봉하는 시기는 굉장히 중요하다. 배우와 이 개봉 시기는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여러분들이 이 항목에 대해서는 많은 고민을 좀 해보가면서 해야 하지 않겠나 생각을 한번 해봅니다. 그 다음에 영화제 수상작, 굉장히 중요하죠. 작년에 2019년 최고의 화제작 기생충은 우리나라 대한민국 중에 칸 영화제에서 한 번도 보지 못했던 칸 영화제에서 대상을 받았어요. 우리 대한민국 영화는 최초의 영화가 된 거죠. 칸 영화. 일본이나 중국은 칸 영화에서 황금 종려상을 받은 경우가 많았어요. 두세 번 있었단 말이죠. 있었는데 우리나라의 경우는 한 번도 없었단 말이에요. 김기덕 감독이 감독상을 수상을 하고 전두현이가 여우 주연상을 받았으나 작품상인 최고의 작품상인 대상은 받아본 적이 없었단 말이죠. 근데 기성책이 받았어요. 그게 아주 영화계 쪽에서는 굉장한 경사가 날 정도로 굉장히 우리 영화계 쪽에서 화제거리가 됐었단 말이에요. 물론 그때 당시 때 저도 여기에 대한 반응에 대한 인터뷰도 하고 기사화되는 것도 한번 했었던 적이 있었는데 최고의 경사다. 감독 입장에서 같은 감독 입장에서 굉장히 부러운 부분이긴 하다. 그랬는데 예술 영화의 최고라고 읊혀지는 칸에서 대상을 받았기 때문에 작품성 인정을 받았는데 더불어 장르형 영화, 여기서 말하는 장르형 영화에서 대상을 받았던 그러니까 칸 영화에 대상을 받았던 기생충이 아카데미라는 흥행적인 요소, 헐리우드에서 최고의 영화라고 생각되는 데서도 대상을 받았어요. 이것도 외국인상이 아니라 전체의 대상을 받았다. 물론 정치적인 것들이 있긴 하겠지만 그래도 그 자체가 되니까 받는 거죠. 두 개를 섭렵했단 말이에요. 이거는 전 세계가 놀랐던 거예요. 최초의 외국의 영화가 간 아카데미에서 대상을 받다는 거는 고무적인 거다. 엄청난 거죠. 그래서 기생충은 굉장한 많은 흥행성 성과를 올렸단 말이죠. 우리나라 국내뿐만 아니라 해외, 미국, 유럽까지 섭렵을 했어요. 투자 대비 수천만 원, 수백 배를 벌었다고 한번 보자. 그만큼 영화제에서 수상한 수상작들에 대한 부분들은 작품성과 나무, 여우, 아카데미상 같은 경우는 엄청난 영향을 미쳐요. 칸 영화제는 예술 영화이기 때문에 그렇게 영향을 많이 미치지 않고 작품성을 좀 박수 쳐주긴 합니다. 근데 아카데미 상을 받아버리면 상황이 달라져요. 단가가 바뀌어집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에서 1890년에 달마가 동쪽으로 가닥에 베를린 영화제에서 상을 받았을 때도 흥행 성공을 했습니다. 그걸 보면 저도 봤는데 거의 다 자고 나옵니다. 근데 사람들은 자기가 스스로가 자면서 영화에 대한 탓을 하지 않아요. 자기 스스로 자기가 잤다는 거에 대한 죄책감으로 읽어낸다는 거죠. 왜? 상을 받았기 때문에. 자, 웃기는 거죠. 만약에 상을 받지 않았다면 나오면서 욕했겠죠. 아, 재미도 없고 졸기만 하는 영화를 왜 만들었어? 근데
상을 받아버렸거든. 어떻게 되겠어요? 내가 조른 거에 대한 죄책감을 나로 돌린단 말이죠. 이런 부분들이 영화제에서 수상한 작품들이 갖는 현상이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 25분에 대한 시간을 좀 지냈으니 10분간 휴식을 하고 3교시차 때 다시 여러분들과 수업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